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보통 삶과 죽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생사이려라고 하셨습니다. 왜 생사이려인지요? 그래요. 불가에서는 생사인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삶과 죽음이 어째 같은 것이냐?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양자역학을 보면 관찰자가 생기면 입자가 되고 안 보면 파동이 된단 말이야. 그거 다시 얘기하면 그게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살았다는 것은 드러난 거고 죽었다는 건 안 보이는 거잖아. 이게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생사이랑 삶과 죽음이 하나다라는 얘기는 쉽게 이해될 일은 아니야,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도가 높아지고 경지가 올라가야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몸이 처음에 이 4대로 이루어졌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요. 4대. 그 다음에 이제 죽음도 이제 사유라는 말도 있어. 4대도 있고 사유도 있고. 사유는 생리요, 태어나는 것. 본유는 우리 살아있을 때 활동하는 이 인생. 응? 그러니까 사유는 죽는 것. 그 다음에 중음신. 중유는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제 다음 걸 기약하기 위해서 떠도는 상태에 있는 걸 중음신이라고 그래. 중음신 때문에 49제도 지내는 거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은 이 지수합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는 건데, 4개의 요소로 만드신 건데, 흙의 요소가 지대라 그래. 지대는 우리 몸이 죽으면 이 유체가 유탈되면서 이 피부, 살, 근육은 흙으로 돌아가. 이게 흙이야, 그래서. 그래서 지대가 무너지면 이 살 이런 데가 아파. 응? 뺨, 그게 지대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수대는 뭐냐면 우리 가래, 오줌, 피, 눈물 이런 것이 다 수대야. 물기로 이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을 녹이고 물이 되면 수증기도 헝을 올라오면 안 보이잖아. 마찬가지로 수대는 이 몸을 유지하고 있는 70% 이상이 다 우리는 수대로 이루어졌다고. 수대가 잘못되면 이제 피가 안 통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런 팔다리가 아픈 정도가 절여 이제 혈액순환 관계가 생기는 거지. 이게 이제 수대가 무너지는 현상이야. 그러면 이제 이 대소 그런 모든 운동 같은 게 잘 안 되고 눈물도 막 너무 많고 막 촌털이 안 되고 막 수대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지. 그 수대가 조절이 안 되니까 그 수대가 무너진다 그러는 거야. 지수 화는 불이거든. 이제 사춘기를 맞지만 노년 사춘기라고 해서 우리가 50대 가면 사춘기 또 맞아 열이 올랐다 내렸다 막 그런다 그러잖아. 그게 바로 이제 불이 조절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불이 조절이 안 되니까 우리 36도 5분의 몸의 온도가 올랐다 내렸다 막 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화대가 무너지는 거야. 그럼 화대가 무너지면 그 성격의 변화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돼. 그 다음에 이제 풍대가 무너지면 풍대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그 자율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이고 내쉬면 부교감신경이거든. 그러니까 들숨날숨이 이제 들어올수면 못 들어와도 죽지만 들어올수면 안 나와도 죽으니까 생사유호흡주가 아니라 생사가 숨에 달려있다. 숨 하나에. 근데 숨이 이제 한 번 숨은 들어갔다 나올 때 허공중생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허공중생이 들어갔다 나오면 거기서 인연 있는 정생은 들어갔으면서 안 나오면 그게 이제 박태가 될 수도 있고 병균 균사체가 돼서 우리 몸을 이상하게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풍대가 무너지면 이제 숨이 차는 거야. 숨이 차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까지 숨이 차왔다 이 소리야. 폐로 못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수화풍 4대로 이 무너진 몸이 본래로 흩어지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그 무너지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것을 그 지수화풍 4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은 살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죽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도 되는데, 그러니까 풍수에도 보면은 장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장자 승생기야 그런 말이 있어. 죽은 자와 산 자가 서로 서로 교감하는데 뭐 이런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의 무덤 속에 있는 사람과 산 사람과 교감을 할까?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유탈이 돼요. 유탈이 되면 좋은 땅에 묻히고 좋은 혈자리에 들어가면, 명당에 들어가면 그 몸이 이제 황골로 변하는 거야. 이 육체가 유탈이 잘 되면 황골로 변하면 뼈에 코팅이 맥혀지면서 황금색으로 뼈가 변하면 이 뼈가 땅속에서도 썩지 않고 천년이 가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유전자나 전자기자 그런 파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뼈야. 그래서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은 그 뼈를 잘 보증하고 있다는 뜻도 돼. 그리고 우리가 자 뼈대가 좋아 그러잖아. 그 소리가 기억 나는 소리가 아니거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야 하루에. 진짜로 과학적에서 5만 가지, 6만 정도 생각을 한대 하루에. 그 옛날 분들이 뭘 좀 알게 아는 것 같아. 그냥 평소에 쓰는 말이잖아. 5만 가지란 말 다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럼 이제 뼈대가 있어. 그 집은 그 뼈가 골수잖아. 골수. 그러니까 유전자의 전자기자 파장과 정보의 교환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뼈에 있다고. 그래서 이 뼈가 좋은 땅에 들어가면 아마 그 전자기자 파장을 통해서 자식에게 교감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이 부분이지. 그러니까 죽은 산자가 교감한다는 거지. 마치 생각하면 이런 것 똑같아. 공명장 같은 거, 자기장파, 토션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옛날에는 전화기가 안 들리면 바깥에다가 증폭기를 달았어요. 전화 벨 소리를 바깥에 일할 때 못 듣잖아. 그럼 바깥에다 증설벨을 달아놓으면 전화 소리가 크게 확 들거든. 스피커 통해서. 그럼 들고 나면 그거 어떻게 돼? 그게 이제 바깥에 듣고 아는 거지. 그 다음에 TV도 안 나오면 우리는 옛날에 그 증폭기를 달았어요. TV가 희미한데 증폭기를 달아놓으면 TV가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기계로 활용하는 거잖아. 활용하는데 그 일종의 우리 몸이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면 그런 증폭기 역할을 한다는 거지. 아마 풍수지의 묘의 생사인력 관계도 장자에서 생겨 죽은 자와 산자가 교감하는 데 얘기는 산자가 준자가 같이 한다는 뜻이 되잖아. 한 일부의 우리 옛날 선지식들이 아마 알았던 것 같기도 해.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된 것도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자의 정자를 추출해서 한 100km 떨어진 곳에다 놓고 A, B, C 세 사람을 해놓고 이제 A라는 사람에게 자기장 전기 자극을 딱 주면 이 A의 그 정자가 막 움직이고 B하면 B끼 움직이고 C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어떻게 즉각 반응을 하는지 분명히 반응은 알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신하고 얘들이 통신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지. 응? 이 심전심 아는 것도 그렇잖아. 통신 방법 몇 개가 있어. 우리 전화기도 그래. 동영상 들어오고 또 이렇게 문자도 들고 하는 거 보면 전화기 앞만 쳐다봐. 들어오는 게 보이나 안 보이지. 근데 허공에서 버기 다 뚫고 다 들어오잖아. 그게 어찌 생사인력가 아니겠어. 응? 그걸 간단히 조금만 돌아보면 금방. 그러니까 우리 살았다는 거 보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돌아가는 원리잖아. 돌아가면 다시 또 원래 왔다가 그 도는 걸 윤회라 그러는 거야. 도는 걸. 응? 물이 고체에다가 액체에다가 기체로 올라가듯이. 그럼 기체가 되면 안 보인단 말이야. 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 허공에도 우리 물 빨아들이는 놓으면은 물이 생기잖아. 왜 그래? 생기는 것도 허공에 이렇게 물이 많은 거야. 응? 근데 그 물 없으면 우리가 또 너무 건조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알맞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사일려라는 이 부분은 도를 닦는 마음의 근본을 둔 초심의 마음이다. 응?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금방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제
진짜 깊이 하려 그러면 좀 어렵지. 우리 사고 패턴을 어떻게 상과 중에 같을 수가 있는가? 또 슈리딩크의 고양이도 마찬가지잖아. 슈리딩크의 고양이도 고양이에 이제 이것다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놓고 장치를 해서 독가스가 이렇게 고양이가 건들면 죽어 잘못하면. 근데 이게 열어보지 않고는 모른단 말이야. 제가 건드렸는지 안 건지를. 그러니까 고양이가 살았다 할 수도 없고 죽었다 할 수도 없는 거지. 이 상태에 있는 거야. 동전을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변화되는 과정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1이냐 0이냐 하는 상태가 있는데 1이면은 양이고 0이면 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 음량으로 만들어서 바꿔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그 소프트웨어 그 기억 장치를 만드는 거거든. 1, 0 가지고 이진포까지 만드는 거거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그냥 1도 아니고 0도 아닌 상태, 응? 중간 상태에 있는 것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의 근본이라고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 원리가 숨어 있다고. 우리 사고는 이해가 안 되지. 왜? 우리 사고는 생각은 시간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시간적인 차원으로 순서를 만들어주면 이해가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시공을 떠나면 이해가 안 가. 머릿속에 안 잡혀. 그 때문에 깨달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유야. 깨달아져 있는데도 모르는 거지. 왜? 버전이 낮은 그 버전 가지고 더 높은 버전을 측정하려고 하니까 측정이 돼야 안 되지. 그러니까 생각으로 버전 높은 3차원이 4차원, 5차원, 12차원을 해량하려고 이렇게 측정하니까 돼야 안 되지. 응?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 생사일이라는 부분도 금방 이해가 되질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이 생사일의 문을 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생멸문, 생사문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문을 갖게 되면은 이게 죽은 거나 같은 거라는구나 이거 알 수 있고, 반야식에는 색즉시공도 그런 원리다. 응? 공죽시색, 응? 같은 원리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이랑 가느냐 오느냐 그런데 건강에 보면 그래요.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득이야. 그러니까 본래 시간은 없다. 어디서 있느냐? 생각에서만 있는 거야. 마음에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럼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니까 공에서 보기에는 원래 없는 거지. 뭐. 드러난 건 왜 있느냐? 인연이 있어 있고 어느 과보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들이거든. 이 세상이 뭐 꿈이고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예요. 근데 그거를 금방 우리의 사고에서는 금방 이해하기 어렵지. 응?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득인데 그거를 어떻게 금방 터득할 수 있겠어? 왜? 우리가 사고하는 패턴의 잣대 가지고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죽었냐 살았냐 하는 것은 이 몸에서도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 우리 세포도 뭐 염색체가 46개인데 이 세포가 45일이나 100일 정도 살다 죽는다 그래, 보통 생물학적으로. 근데 그 46개 염색체 속에는 유전자가 수십 조가 있는 거지. 그 게놈 프로젝트, 우리의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기억 장치가 하는 것도 한 번에 다 죽는 거야. 45일, 100일 되면 죽으니까 없어지는 거잖아. 그게 하나 없어지면 새로 또 나와. 그게 나오는 게 많으면 성장하고 젊은 거고, 죽는 게 더 많으면 늙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이제 어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돼서 나오면은 그 다음 변할 수가 없지. 몸에 있는 업이 녹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세포들이 죽어서 다시 나올 때는 새로운 유전자의 코드를 갖고 나와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마음이 조절한다고. 마음이. 응?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조절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일종의 뇌에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거나 몸에다 다 기억하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USB에다 그렇게 많은 걸 저장을 해놔도 이렇게 뭐 어느 장치에다 집어넣고 하면 동영상도 보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보잖아. 근데 그 USB 열어보면 있어 그게? 없어.
우리 머리에 그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도 머리 열어보면 있을까? 없어요. 머리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몸에서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는 그런 장치만 갖고 있고 허공의 어딘가가 기억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들이 허공이 아주 영리해서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포렌식이라는 것도 어떤 장치를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하면은 안 없어지는 거야 원래. 안 없어지니까 그 기법을 통해서 도로 복원시킬 수 있다는 거지. 뭐든지 다. 그 기술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1초에 한 4천만 개 정도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래. 그래서 4천만 개를 수집하는데 1초에. 근데 그 중에 우리 0.5%도 인식을 못해. 근데 그게 좌뇌에서는 판단이고 우뇌에서는 판단으로 관찰이야. 우뇌 무의식이 정화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 무의식에 엄청난 그런 정보가 그 4천만 개의 정보를 5%도 인식 못하니까 나머지 정보들은 어디 가냐. 그걸 우리가 언제든지 공유 역할을 하면서 우리 뇌와 몸은 매체 역할을 하면서 그걸 잡아 끌어들여 쓸 수 있는 거지. 응? 네. 그게 우리 인간의 깨달음의 세계는 그런 거 비슷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이제 공자가 얘기한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배우지 않은 사람은 생이지라 그래. 생이지지. 배우지 않고 한문도 쓰고 막 말도 막 해. 그래도 있잖아 왜. 생이지야. 태어나면서 하는 애들. 학이지는 배워서 하는 거고 곤이지는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야. 근데 공자는 그래서 자기는 곤이지지라고 그랬어. 응? 참 겸손한 사람이지. 그래도 곤이지지라고 하고. 근데 어떻게 그런 이 생이지지 같은 이런 서번트적인 천재, 지능은 70 정도밖에 안 되는 정신 지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머리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변형증의 편집성증 천재로 바뀌어서 나왔지만은 인간이 제대로 깨달으면 그게 다 가능한 거지. 응? 그거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공부하다 책은 머리맡에 놓고 자고 책을 끌고 다니면 언제나 그 책이 내가 그 책을 안 봐도 안다는 거지. 응? 우리 옛날에 어디냐 이 일본에서 고양이가 이쪽 AB 서면 여기서 고구마 감자 크게 깎아 먹는 거 이렇게 씻어 먹는 거 가르치니까 이쪽 서면 안 가르쳐도 안다는 거죠. 심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세가 보이는 세가 통하고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의 패턴의 잣대로만 보면 생사를 이해가 안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의 눈을 보고 그 이상의 버전을 올라갈 수 있는 눈을 갖는다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생사를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